(2024년 12월 29일) 이정훈입니다. 계엄과 탄핵 사태를 제외하면 상당히 평온한 휴일인데 전남 무안에서 항공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희생당한 사람들한테 애도를 표하면서 이 사건을 조금 분석해 볼까 합니다. 이 사고를 당한 보잉 737-800기종에 탔던 분들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 이 비행기가 새 때와 충돌했대. 그래서 복항하고 있어. 내리려고 하다 다시 뜨는 거 go around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렇게 비행기가 상당히 지금 시간을 끌었으니까 그게 이제 기내 방송을 했겠죠. 내리려다가 지금 사고를 당한 것 같다. 복항을 못 한다. 이런 걸 방송하니까. 우리 해발 한 1000m 산에 올라가면 통화가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카톡을 보낸 것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잉 737 기종 요 사진을 보시면요. 이 비행기는 바퀴가 세 군데 있습니다. 요 화면에 보시면은 날개가 나가는 부분 밑에 이렇게 까만 데가 있죠. 거기가 이 날개가 내려오는 겁니다. 즉, 동체에서 날개가 나가는 뿌리 부분에 뒷바퀴가 나오고 저 앞부분 조종석 밑에 한 개짜리 바퀴가 있습니다. 요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요 그림을 보시면 보잉 737-800기종은 이 날개가 쭉 나가는데 날개에 가까운 곳에 큰 엔진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랜딩 기어, 바퀴를 접은 상태가 되면은 이 그림 자세히 밑에 그림 보시면은 이 큰 엔진이 날개 뿌리에 달려 있다 보니까 이 바퀴를 내리지 않고 내리면은 엔진이 먼저 바닥에 닿는 구조입니다. 비행기 중에는 동체 위에, 날개 위에 엔진을 설치하는 것도 있고 동체 뒷부분에 세 개를 설치해서 엔진이 위에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보잉 737-800기종은 날개에 엔진을 다는데 이 랜딩 기어를 내리고 땅에 내릴 때는 랜딩 기어가 먼저 다니까 문제가 없는데 랜딩 기어를 마냥 내리지 못하면은 엔진이 먼저 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진이 완전히 파괴됐다 그러면 그때서야 동체가 닿는 거죠. 엔진이 비행기 날개 위에 있거나 자기 동체 위에 있는 비행기라 그러면 동체 착륙할 때는 날개를 못 펼 때는 길쭉한 몸통부터 닿는데 이거는 날개 밑에 있는 엔진부터 닿는 그런 모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비행기가 태국에서 출발해서 무안공항에 들어올 때 새 때를 만나는 거는 해발 1000m 이하에서 만나는 거예요. 해발 2000m에서 올라가면 새 때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쪽은 바닷가니까 철새든 뭐든 새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내리려고 하다가 새 때를 만났고 그 새 때가 엔진에 빨려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비행기 엔진은요, 공기를 날아가면서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공기를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안에 이렇게 블레이드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날들이 이렇게 처음엔 넓다가 좀 좁아집니다. 좁아지면서 이렇게 들어온 공기가 막 좁아지니까 압력이 세지고 속도가 빨라지죠. 거기다가 항공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면 펑 하고 뒤로 세게 힘이 나가서 날아가는 구조예요. 근데 새 때가 들어가 버리면 그 블레이드들이 막 깨져 나갑니다. 이게 워낙 고속으로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새 뼈 같은 거랑 부닥치면 못 견디고 새 뼈는 박살이 나지만 블레이드도 부러지면서 엔진이 작동을 안 하게 돼요. 한쪽 엔진이 멈추게 되면은 비행기는 한쪽 다른 엔진은 살아있으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돌게 돼요. 근데 이 착륙을 할 때에는 거의 엔진을 죽이기 때문에 엔진을 왜 우리 운전할 때 언덕길에서 고속도로 달리다가 기아 딱 빼고 달릴 때 있잖아요. 그래도 막 속도 잘 나는 그런 식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한쪽 엔진이 꺼졌다 그래서 비행기가 도는 경우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비행기는 내리려고 할 때 뭘 하는가 하면은 더 속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타신 분들 날개 옆에 타서 이렇게 보면은 내릴 때쯤 되게 되면은 비행기 주날개 꼬리에서 뭐가 땅으로 쭉 내려오죠. 밑으로. 이게 플랩이라 그럽니다. 그게 내려와서 공기랑 부닥쳐서 속도를 줄여주는 거예요. 날아가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는 그게 브레이크입니다. 그리고 착륙을 딱 하면 날개 뒤쪽에서 뭐가 또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공기 저항을 해서 비행기를 멈춰주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서 속도를 줄여줘야 되는데 이 버드 스트라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엔진이 꺼지면서 이 바퀴도 안 나왔지만 동시에 이 한쪽 날개에서는 이 플랩도 안 내려왔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속도를 못 줄이는 거죠. 더 줄여요. 보통 때보다 못 줄이고 내리는 겁니다. 물론 이 조종사도 새랑 부닥치고
복항하고 난 다음에 아유 큰 사고구나 해서 이제 동체 착륙할 수밖에 바퀴가 안 내려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갖고 있던 항공유를 다 버리죠. 화재가 동체 착륙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다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내렸을 때 이 플랩이 촥 나와가지고 속도를 줄여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하나의 이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활주로에 보통 내리는 지점이 있어요. 쉽게 활주로가 2.8km라 그러면은 약간의 여분을 두고 한 100m 들어간 2.7이나 2.5 부분에 탁 내려서 쭉 플랩을 키우고 멈춰야 되는데, 자, 이거는 항상 날아갈 때는 바퀴가 내려온 상태에서 착륙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바퀴가 안 내려옵니다. 이 비행기 바퀴 랜딩 기어가요, 굉장히 높아요. 사람이 그 밑으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건물로 얘기하면은 바퀴가 내려온 상태에서 비행기 바닥은 2층 이상 높이, 꽤 높습니다. 한 2, 3m쯤 내려옵니다. 자, 비행기가 내려오는데 플랩이 안 내려와서 속도는 빠른데, 그러면 이 조종사는 평소에 내리는 곳에 내린다고 하게 되면은 바퀴가 거기서 닿는 부분인데 바퀴가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가서 닿습니다. 근데 속도는 플랩이 안 내려 더 빨라요. 쭉 가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활주로 거의 중앙에 가서 내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2.8km밖에 안 되는 활주로인데 그나마 중간에 내려서 활주로를 짧게 쓰게 됐는데, 그 다음 문제는 또 무엇이냐? 다른 비행기였으면 동체 착륙하게 되면은 비행기가 앞뒤로 쭉 길잖아요. 그 동체가 탁 달면은 동체 마찰이 워낙 크니까 막 불꽃이 튀면서 멈춰집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날개에 달린 엔진이 바퀴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닿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엔진 바닥이 닿고, 그다음에 뒤에서는 꼬리 부분이 닿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땅과 활주로와 마찰하는 면적이 좁으니까, 작으니까, 동체였으면 굉장히 많은 데가 닿지만, 마찰력이 적으니까 더 많이 미끄러지는 겁니다. 동체 착륙하게 되면은 바퀴로 내릴 때보다도 더 짧게 가서 멈춰야 되는데, 이거는 중간에 내린 데다가, 빨리 내린 데다가, 날개에 있는 엔진이 닿다 보니까 마찰이 적어갖고 더 많이 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활주로를 벗어나서 담장하고 충돌하면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아마 이런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조종사가 상당히 애를 많이 썼는데, 바퀴를 내리고 내리는 지점에 내린 게, 좀 그렇다. 더 먼저 내렸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바퀴가 없으니까. 그랬으면 활주로를 충분히 써서 활주로 어디에서 멈출 수가 있었는데, 사고, 동체가 부러질 수 있는 건 별도라도 멈출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거는 이미 새와 충돌 때문에 한쪽 날개에서는 플랩이 안 내려왔다는 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해서 활주로 중간쯤에 바퀴가 없는 걸 계산하게 되면 먼저 내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게 하나의 큰 아쉬운 점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봐야 될 게 이 무안공항입니다. 무안공항은 하도 들어오는 항공사가 없어서 활주로에다가 고추 말리고 뭐 말린다고 그렇게 유명했던 공항이잖아요. 광주광역시에 가게 되면 광주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은 기본적으로 공군공항입니다. 제가 T-50 이렇게 만들었다는 책을 썼는데, 광주공항에는 공군 광주기지에는 T-50이 있습니다. T-50 갖고 훈련도 하고, 거기에 FA-50인가 그런 약간의 전투기도 있습니다. T-50을 주로 운영하는 부대가 있어요. 그러한 공군 기지를 한국공항공사가 빌려서 여객기를 내리는 민간 공항으로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더부살이를 한 거죠, 한국공항공사가. 근데 그 공군은 이 전쟁을 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전투기는 사실 작기 때문에 활주로가 짧아도 돼요. 제일 짧은 걸 생각하시면은 항공모함이 길이 300m밖에 안 되는데 한 100m 정도의 활주로만 가지고 함재기 뜨고 내리게 하잖아요. 그건 뭐 극단적인 기술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만큼 전투기는 활주로가 짧아도 됩니다만은, 이 공군은 전쟁에 대비하기 때문에 활주로를 그래도 한 3km쯤으로 유지합니다. 전투기한테는 충분한 길이. 왜냐하면 전투기만 내리는 게 아니라 보급을 해주는 수송기, 또 경보기도 내려야 되고, 전쟁 때 어떤 비행기가 올지 모르니까 상당히 길게 유지합니다. 근데 이제 광주광역시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공항 자꾸 나가라 그러고, 공항 나가면 큰 넓은 평지를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면 떼돈 벌 수 있잖아요.
이런 부동산 업자들이 우리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도 나가라고 맨날 제가 보기엔 지랄들을 합니다. 국가안보가 무너지면 다 죽는데. 광주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라 그래서 먼저 움직인 게 민간공항을 짓겠다. 한국공항공사는 그걸 짓고 싶으니까 그걸 무안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안 바닷가에다가 이 공항을 지었는데 그때 활주로를 2.8km 상당히 짧게 지었어요. 일단 지어놓고 본 거지. 그러면 무안공항에 공군도 같이 가면 되는데 이 무안 사람들이 공군은 싫다고 반대했어요. 못 오게 했어. 아직도 이게 벌써 무안공항 진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게 공군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공항은 그냥 유지되고 있는데 덕분에 광주 시민들은 무안서 내리면은 광주까지 갈 때 주곡에건 광주 사람이 너무 멀어서 불편한데 광주공항이 훨씬 나아요.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군 기지를 빼자라는 게 확정됐기 때문에 어디로 빼냐 해서 무안은 반대하니까 다른 그 주변 지역이 우리 지역으로 와라. 근데 뭐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만약에 무안으로 공군 기지가 갔으면은 공군은 매일같이 전투기를 띄우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활주로에 대한 정보를 더 많고 관제사들도 더 잘하고 이러는데 무안 비행장에는 지금 거의 내리는 여객기가 없으니까 다 한랑하죠. 한산하단 말입니다. 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응급시설도 좋고 공군이 들어가게 되면 전투기만 한 80대가 가게 되니까 그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준비가 되는 거죠. 무안공항 그게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호남권에 핵심공항으로 삼자고 활주로를 늘리는 공사를 했는데 그거 질질 끌다가 내년에 완성한다 그랬는데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완성했으면 이번에 들이박는 사고는 면했을 수 있어요. 그게 난 거죠. 모든 게 지금 버드 스트라이크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플랩이 안 내려온 것도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동체 착륙을 시도했는데 왜 활주로 중앙에 내렸니? 활주로 끝에 내렸어야 되는데 그거는 바퀴가 안 내려왔을 때 더 빨리 내려야 된다는 거를 깜빡 잊은 건지 아니면 플랩이 안 내려오니까 너무 빨리 내려서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니까 중앙에 내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겹쳐지고 그다음에 활주로를 더 연장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관제사라든지 이런 기관들은 항공을 자주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더 능숙한 대처가 없었다.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사고가 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무안은요, 이 비행기들이 더 안 갈라 그럴 거예요. 옛날에도 무안에서 한번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추락사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무안공항은요, 이제 기피가 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무안군에서 공군 들어오라, 공군 제1비행단 들어와라, 광주에 있는 거. 같이 하는 게 훨씬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무안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키우는데도 훨씬 도움이 돼요. 이 작은 이기주의 때문에 오히려 손해입니다. 지금 무안 같은 경우는 무안에서 뭐 자동차 경주대회 F1 대회 한다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도 들어와야 되고 하는데 그거 실은 비행기들이 워낙 크니까 무안공항에 내렸는데 못 내려가지고 다른 공항만 재미를 봤어요. 지금 무안은 그 일대에 골프장이 있고 하는데 손님도 안 와갖고 리조트 지어놓은 것들 다 놀고 있습니다. 근데 공항이 들어오고 공항 키우려면 공군이 들어가고 공군하고 같이 해야만 발전할 수가 있죠. 저는 무안지역 주민들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어떻게 살 것인가도 같이 고민하면서 큰 관점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게 사고가 벌어졌으니 어떻게 하나. 이제 블랙박스가 나오니까 뭐 원인이 나오겠죠. 이 버드 스트라이크 문제도 참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건 근데 사실은 공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기지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날까봐 우리 왜 농촌에 가게 되면 산에서 고란이나 멧돼지 내려온 거 막으려고 개도 갖다 놓고 막 그 쫓는 장비들이 있고 까치떼가 와서 농작물 못 먹게 하려고 막 모두 날리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공군 기지에 가게 되면 새떼 쫓으려고 공군이 별짓을 다 합니다. 딱딱 총소리도 나게 하고 하거든요. 왜 무안 비행장에 공군이 들어가면은 새떼 쫓는 거를 공군이 할 겁니다. 여러 가지로 무안은 공군을 받는 게 유리해요. 근데 안 받고 있거든.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큰 변화가 있어야 유사한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긴 설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